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자, 오늘 주진남TV, 오늘은, 이번 주 증시 일정하고, 증시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트렌드인 STO 관련주 핵심주들 정리하고, 도대체 STO가 뭐길래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관련 주식들, 단기 전략, 차트도 한번 나중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막 길게 1시간짜리 막 올리지 않고 특정 주제를 정해서 증시에서 좀 핫한 특정 주제를 이슈를 정해 가지고 관련 주식들을 좀 모아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좀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대신 시간은 한 15분 20분 정도로 좀 짧게 압축해서 좀 구독자 여러분이나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분들이 좀 편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압축해서 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번, 뭐 많게는 한 4번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해가서 하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도 좀 평소보다 그거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거를 약간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도 좀 유튜브 해보니까 뭘 이렇게 궁금하고 궁금해 하는지를 좀 이제 보면은 좀 알 것 같아요. 키워드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간단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증시 일정, 오늘 월요일 날 세계 최초, 국내입니다. 세계 최초 심야 자율운행버스 시작. 그래서 보통 연말 연초는 로봇 자율주행, 뭐 AI, 요런 게 좀 많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내년 CES 2024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있는데, 요게 1월 9일부터입니다. 근데 요때도 자율주행 기술 뭐 그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은 뭐 항상 뭐 저기 해야 되는 거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뭐 맨날 뭐 얘기하지만 텔레칩스 뭐 현대오토에버 뭐 그 현대 관련해서 DY 뭐 이런 애들도 좀 있는데 후발로 워낙 자율주행 주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LS 머티리얼스 공모주 청약이 오늘 끝났죠. 이거는 좀 하시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LS 머티리얼 공모주는 공모가 6,000원이었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12월 10, 제가 제 기억으로 12월 12일 날인가 아마 상장할 거예요. 아마. 그때 저는 요게 이제 공모가가 6,000원인데,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체전지도 약간 관련이 있어가지고 ESS하고 울트라 커퍼시티라서 요 관련주가 이제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가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LS가 좀 올랐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올랐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심한 공모가는 이제 6천으로 결정 났는데 요거는 주의할 점은 상장 첫날 기관들의 매도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첫날은 분명히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첫날 이틀날까지는 많이 나오겠지만 요즘에 좀 트렌드,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핫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첫날 신규 상장했다가 첫날 급등했지만 첫날 이틀날 주춤하다가 또 막 한 일주일 동안 막 올라가 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도 첫날 둘째 날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면 첫날 올라가다가 뭐 오후에 주춤하겠지만 좀한 너무 첫날 다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한 일주 정도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 신규 상장주 패턴을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옛날에는 한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옆으로 주춤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에코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빨리 팔기보다는 조금 한 그래도 세워라 내워라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저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 요것도 좀 요거보다도 수요일날 KNS,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네이버 검색해서, KNS가 요것도 2차전지 관련 신규 상장주인데, 경쟁률도 좀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NS, 요것도 한번, 2차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산업부 두바이 UN 기후 협약, 총회 창설인데, 원전 관련주 좀 무겁긴 해요. 그죠? 요즘에 좀, 워낙 원전 관련주 좀 무거워. 근데, 제가 원전 관련주는 별로 이렇게 많이 저거 다루지 않지만, 실적이 좋은 애들은, 우진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실적이 좋다는 거, 그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비트 러티는 좀 요즘에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좀 무거워. 조금씩 올라오는데 워낙 무겁죠. 근데, 우진, 이거 추천은 아니고, 그냥 요런 게 있다. 오늘 우진 같은 애들도, 요 이슈 때문에 좀 올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리죠. 이게 좀 무겁다는 얘기. 원전 관련주가 아직은 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이런 게 있구나. 요것도 좀 이슈가 될 거. 이거 좀 보이시나 모르겠. 좀 더 크게 볼까요? 요걸 좀 크게 보면은 목요일날 요 이슈가 있어요. 요거 디지털 화폐 전략과 CBDC 추진 전략. 요거 때문에 오늘 좀 미리 올라온 애들이 한네트 같은 애들, 그죠? 맨날 CBDC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맨날 이런 애들 맨날 올라오잖아요. 한네트, KCS 이런 애들이 좀 이번 주에 움직일 수는 있겠다. 그죠? 아직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KNS 있고 됐죠? 증시 일정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오늘의 주제는 STO니까 자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시황을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다 팔았어요. 오늘 보면은 요거 선물은 매수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놈들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74억을 팔았잖아요. 오늘 개인만 또 흥분해가지고 또 샀어. 2천억을. 그러니까 보면 물론 이쪽 샀겠죠. 2차전 이쪽을 샀겠지. 개인들은 이쪽을 사고 아마 기관들은 이쪽을 팔았겠죠.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 이쪽을. 근데 만약에 2차전지가 그렇게 좋았으면 원래는 에코프로나 삼성 SDI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쪽이 안 올라왔다는 거. 그쪽이 안 올라왔다는 게 아직은 2차전지가 조금 여기 그죠? 원래 2차전지가 좋으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 BM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개별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삼성 SDI도 원래 올라왔어야지 진짜 2차전지가 올라가는 날인데 너무 개별적으로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딱 두 개만 또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았다. 그죠? 기관들이 오늘 좀 팔았다. 1774억을 팔았다. 그리고 그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게 돈이 없어. 이게 고객 예탁금이 정체돼 있고 거래가 너무 쏠려. 그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STO 관련주 일부하고 일부 에코프로 BM 이런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걸로만 쏠리고 전혀 매기가 없어. 그죠? 거래 쏠림이 너무 심하고 하락 종목수가 많아. 그 이유는 뭐야? 단순해요. 돈이 부족하고 한정된 자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은 딱 좀 움직이니까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 쭉 빠져버리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은 빠져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 지금 수급 플레이, 여기 써있네. 수급 플레이 장세다.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대로, 그날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몰리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한다. 오늘 수급이 쏠린 특징적인 강했던 세타가 STO 쪽입니다. STO. 요 STO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토큰 증권인데, 관련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인데, 그거는 상승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지금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원래는 11월 말부터 움직였죠. 그죠? 요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K옥션, 하나투자증권, 서울옥션. 요 정도거든, 요 정도가 대표 주식인데, 원래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저도, 요게 신고가인데, 요게 지금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죠? 12월 4일날 이게 움직인 게 아니고, 미리 이때부터 11월 말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그죠? 이때부터 11월 말부터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상승세예요. 1차 시세가 나왔고,
죽이고 2차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단기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STO 관련 주식들. 보통 주식은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그러죠. 1, 2, 3, 4, 5 가고 하락 1, 2, 3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STO 관련 주식들은 보통 요 정도 자리 조금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STO 관련 주식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 11월 말부터 지금 거의 100%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올랐는데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지금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파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3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인지는 확정되는지 모르지만 한 연말 연초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정부의 승인 기대감, STO 승인 기대감. 아직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승인이 안 됐는데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정부가 STO 승인을 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내고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2구간 정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2구간이니까 보세요. 자, 2구간 오늘 한 사람들 좀 불안하겠죠. 아무리 강한 종목에도 오늘 산 사람들 좀 불안하겠죠. 왜냐?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격이 심하면 단일가 거래를 갈 수 있죠. 오늘 공시가 났더라고요. 시간에 단일가 거래 간다고 해서, 단일가 거래 가면 보통 옆으로 횡보하거나 빠지거나 하거든요. 보통 좀 분명히 이격이 좁혀진다고. 그죠? 요렇게 이격이 좁혀질 때 마지막 한 번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하다. 연말 연초에 어차피 크게 이슈가 없다면, 요런 쪽이 갤럭시아 그 대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대장주는 얘가 맞아요. 대장주는 얘가 맞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가격적인 매력으로는 갤럭시아 SM이 조금 3,000원대라서, 아직은 3,000원대라서, 요게 물론 대장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지만, 갤럭시아 SM도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라서, 여기 시가총액 960억이죠. 상한가 같지만, 여기 가장 먼저 상한가 같거든요. 9시 10분에.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2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이 지금, 여기 거래량 터졌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224선 돌파, 여기서 224선 돌파하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아마 이렇게 한번 눌리겠죠. 요 눌리는 타이밍이 이제 마지막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줄 거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번 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요거를 한번 오면은 사는 거고,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요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종목이 끝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신규 매수자는 진입이 못하는 거고, 요런 종목 이렇게 갔다가 반드시 이격을 좁혀주면, 그때는 한번 단기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왜 STO가 왜 이렇게 강하냐, 그것은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있죠. 오늘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도 강했죠. 오늘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잠깐만, 5천만 원을 우리 돈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테마로 또 분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테마랑 STO 테마랑 이게 같이 겹친 거야. 겹쳤어요. 그죠? 이 STO라는 뭐냐면 영어로 시큐리티 토큰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증권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요렇게 이 토큰 증권의 유통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이런 거는 증권 회사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일부 전자결제 업체들, 그런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올라간 이유가, 이건 지금 내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 투자 계약 증권서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후발주로 서울옥션 K옥션이 올라간 거고, 자, 그 배경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올라가느냐. STO 시장이 개화 기대감.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이 STO의 매력이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쪼개서도 부동산을 막 10억 100억 하잖아요. 막 비싼 거는. 그 부동산을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디지털에서 이걸 쪼개서 주주화시키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를 투자자들도 모집해가지고 그걸 주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상장을 시키든가 뭐 해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그거를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미술품 그래서 미술품 때문에 서울옥션, K옥션이 올라가는 거죠. 미술품 투자도 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도 투자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뭐 그냥 만약에 김연경이다. 김연경 같은 배구 스타가 있다. 그럼 김연경 배구 스타 뭐 초상권을 이용한 뭐 어떤 이런 뭐 이런 자기 뭐 재산권, 초상권 같은 것도 이용해서 그 토큰화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요 별표 하나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 밑에 요거 연내 올해 12월이죠. 연내 STO 장내 거래소 규제에 샌드박스 승인 예상. 요걸 승인하지 않을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요거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하면 오히려 그때는 빠지겠죠. 다기적인 재료 노출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관련 주식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요게 있는데 요게 자 요 시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요 STO 시장이 엄청 크대요. 요것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이 큰 걸 좋아하잖아. 테마 상승 배경을 보면 STO 시장의 규모는 2022년 3천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0조 9천억 달러로 35배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직 개화 초기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고 이렇게 떨어질 때 안 보면 좀 나중에 오를 때 또 배 아프니까 좀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2030년 10조 9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냐? 하나로 1경 4천조입니다. 1경.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이 STO 시장이 1경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막대해질 거예요. 1경 4천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전망이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까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항상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 주식들은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고 볼 필요 없으면 이런 것도 올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투자하는 이게 장점이야. STO는 세상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죠. 만약에 만약에 이정우다. 우리 키움의 이정우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죠. 이정우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가서 얘가 뭐 수백억 얘도 벌 거 아니야. 근데 이정우가 만약에 자기 초상권을 이용해서 어떤 미술품을 이용해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정우 초상권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또 토큰화 시켜서 팔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M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갤럭시아 SM이 급등하잖아요. 요게 갤럭시아 SM이,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만 빠지는데, 이 갤럭시아 SM이 1대 주주가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 여기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 이게 효성그룹이에요. 그 다음 2대 주주가 SM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아 SM이죠. 그러니까, 갤럭시아 SM은, 제가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갤럭시아 SM은 두 가지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효성이라는 회사, 요 트리니티 SM 매니지먼트가 효성 쪽입니다. 계열이. 효성이라는 대기업, 그리고 SM이라는 회사, 대기업이 두 군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갤럭시아 SM이다. 그럼 SM이 왜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SM은 많은 스타들의 초상권 포함해서 많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음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를 나중에 갤럭시아 SM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갤럭시아 SM에 SM이 주주로 있기 때문에, 효성그룹이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게 갤럭시아 SM이라며. 매니지먼트 사업 아시죠? 김연경 같은 선수의 그 매니지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갤럭시아 SM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의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gəl럭시 SM이 그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많이 시가총액이 지금 4,400억이에요. 너무 실적 대비는 비싼 건 맞죠. 실적 1년에 한 70억 버나? 70억 버는데 어떨 때는 50억 벌고 평균 50억 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00억이면 좀 비싼 건 맞지. 많이 올랐건,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갤럭시야, 시총이 작은 게 갤럭시 SM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 주 한 금요일 정도 2685, 요 정도가 원래 좋긴 했지. 아니면 오늘 시가 정도 들어가든가. 오늘 시가도 너무 높았지.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강한 종목, 이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하다가 많이 안 빠져요. 요만큼 조정 주고, 요만큼만 조정 줘.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여기서 안 잡으면은 못 잡아. 이게 급등할 때는 사람이 못 잡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1차, 2차, 여기까지 왔잖아요. 반드시 요 과정을 반드시 겪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은. 근데 요때 잡으면 또 마지막 파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급등할 때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 간데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요 파동을 잡을 수 있냐 없느냐. 너는 그렇게 보는 거야. 마지막 파동이 남았다고 보는 거야. 분명히 얘도 자 보세요. 상한가를 갔다가 반드시 이렇게 며칠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온다고. 얘도 상한가를 갔지만 또 세력이 팔면 또 빠질 거 아닙니까? 많이는 안 팔겠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그죠? 그때를 좀 또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마지막 파도,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은 남아있다는 거, 오파는. 자, 왜냐하면 이쪽이 아직 유망해. 그래서 부동산, 미술품, 음악, SM 아까 개입돼 있다고 그랬죠? 음악. 그리고 뮤직하우라는 거 있어. 뮤직하우를 갖고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이에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음악, 웹툰의 IP, 각종 지식재산권, 비상장 주식, 모든 것에 다 투자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말했죠. 앞으로 내년부터 이거를 쪼개서 투자한다. 쪼개서 투자한다는 거. 이거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주주를 이렇게 나눈다니까. 부동산을 만약 10억짜리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주주 100명 해가지고 100명 1000명 해가지고 이걸 쪼개서 투자해. 그리고 그걸 토큰화 시켜가지고 플랫폼에 이렇게 거래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30년까지 토큰 증권이 367조 규모로 급성장한다.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야. 그죠? 지금 2023 여기라고. 앞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쪽이 움직이는지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로봇도 성장하지만 STO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마성이 강하긴 강합니다.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테마성이 강하긴 강하다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중간에 안 누르신 분들.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자료를. 자,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있다. 일본도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토큰 증권을 매매를 예정이다. 그렇다면, 일본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거 증권거래소도 이거를 상장을 허가해줄 가능성도 좀 커졌겠죠. 근데 만약 하나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승인을 좀 보류한다거나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한 5%, 10%는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지금 일본이 지금 이쪽을 토큰 증권을 얘네도 얘네는 벌써 승인됐네? 토큰 증권 공식화. 12월 25일부터 얘네는 매매가 시작돼요. 일본은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승인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급이 펀더멘털보다 수급적으로 그냥 이슈로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없이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투자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야. 이건 투자보다 매매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세워라 내워라 투자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는 건 투자라고 그러고 단기간에 짧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차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매매를 말하는 거죠. 저는 매매를 좀 이런 쪽으로는 좀 빠질 때 매매를 해야 돼. 따라갈 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말고 눌릴 때 매매는 가능하다. 그래서 STO 토큰 증권 시장 이벤트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끝나지 않았느냐? 지금 2023년 12월 4일인데 올해 말까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계약 증권 공모미 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관련 주식 꿈틀하겠죠. 아직 이런 뉴스가 안 나왔다고. 그죠? STO를 이거 청약한다는 말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신규 상장 공모나 받지 이런 거 STO 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시작 개정 단계다. 그리고 요게는 아마 내년부터 아마 한 몇 개월 걸리겠지만 내년부터 이게 본격화되지 않을까. 내년 자본시장법 해서 요거 내년부터 좀 개화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내년 하반기 여기 보면은 내년 하반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약간 테마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기대감은 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맞게 정하겠다. 요 토큰증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증권의 성격도 갖고 있고 디지털 가상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게 뭐다고요? STO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발행 유통.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부작용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미술품 하나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쪼개서 팔아먹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서 난 이거 좀 걱정이 솔직히 되긴 돼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 워낙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많아. 이것도 괜히 또 개인 투자들 또 손에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해야지 또 이쪽을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이쪽이 개화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자꾸만 돈 넣지 마시고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장대. 요거는 STO는 아직 개화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쪽은 관련 주식은 관심 있게 보지만 직접적인 STO에 투자하지는 좀 마시란 얘기예요. 위험하다. 아직은 위험하다. 이 뮤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뮤지컬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투자증권이죠. 그래서 오늘 올랐죠. 뮤지컬이라는 회사는 이제 음원을 거래하는 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음원의 소유권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음원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음원의 소유권에 대한 수익 청구권을 거래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게 법적으로 어려워. 수익 청구권을 거래하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 SM하고 제휴를 해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S&T 드림이라는 이 그룹의 앨범을 만약에 나중에 발매할 때 그냥 토큰으로 발행해서 이거를 가상 주주를 모집하는 거야. 앨범 제작할 때 이거를 돈을 모아서 토큰으로 해가지고 그냥 주주들처럼 이렇게 발행해서 유통하는 거지. 그 대신 이 앨범이 흥행이 되면 이거 투자한 사람들 이게 지분도 오르겠죠. 그죠? 수익이 오르니까. 자, 그래서 대장주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다, 여러분. 대장주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다, 그죠? 얘네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유통도 하고 IP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유통회사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본인의 고유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옥션 이런 애들이 K옥션 같은 데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술품 시장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미술품은 비싼 거는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혼자서 다 사기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미술품은 K옥션, 서울옥션 얘네들은 유통시장도 갖고 있고 그 미술품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근데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얘네도 자기네들 메타 갤럭시아라는 NFT 플랫폼이 있어. 벌써 플랫폼이 있는데 이 머니터리라는 결제 플랫폼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는 결제 플랫폼도 있고 NFT 플랫폼도 있고 IP도 있단 말이야. IP. 갤럭시아 SM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대장은 맞다. 근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증권사 평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게 문제지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 가장 발빠르게 ST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입니까?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나온 애들이 서울옥션, K옥션. K옥션은 보고서가 안 나오다가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회사 투게더 아트가 STO 증권 신고서 제출을 했다는 겁니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만 갖고도 막 상한가 가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요 회사의 자회사 지금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K옥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이게 벌써 지금 준비 단계야. 근데 지금 준비 단계에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K옥션. 그래서 이게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자, 웬만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걸로 그나마, 자, 얘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첫 상한가 갔죠? 첫 상한가 갔죠? 첫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만약 이런 애들이 눌릴 때는 단타를 잘하는, 맥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들도 급등했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로 별로 오른 게 없죠. 그죠? 좀 이해되십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지금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렇게 2차 파동까지 내가 여기서 사는 건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 갤럭시와 SM이나 갤럭시 K옥션 같은 애들은 K옥션 같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1년에 한 50억 정도는 50억에서 70억 정도 버는 회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주는 회사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급등 패턴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224선 돌파했죠. 여기서 돌파했어. 이거는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장기표에서 이 초록색 라인 있죠. 이 초록색 라인 돌파했다는 건 224선 돌파했다는 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급등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제 패턴상 그래.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도 만약에 이거 내려오면 저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요렇게 조금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 저는 단타로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 요 장대 양봉의 절반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눌려만 주면 근데 세력들이 아마 흔들 때는 여기가 분명히 여기 눌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일은 사과가 갔으니까 좀 아침에 더 가겠죠. 더 갔다가 이렇게 좀 매도 세력이 내려면 좀 빠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더 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패턴을 이제 봐야 되는 거지만, 요런 애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맥점은, 이거는 내가 그냥 제 생각,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원래 지지선이 이제 5,000원이, 강력한 지지선 5,000원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5,500원, 요 5,500원이, 이게 여기까 5,000원까지는 오지도 않을 거고, 5,500원이 아마 강력한 2차 지지선이, 여기가 1차 지지선이 될 거야. 여기 5,5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근데 저 같으면 5,500원 쪽으로 막 이렇게 갔다 내일은 또 사과 갔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떠서 시작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지 아마. 이렇게 해서 떠서 시작해서 이렇게 눌리겠지. 한번 같이 조정이 받을 때. 그래서 K옥션을 저는 좀 왜냐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아직 사업이 시작 단계이고 실적도 1년에 50억 한 70억은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K옥션을 차라리 K옥션이나 갤럭시와 SM이 좀 덜 올라갔다. 후발주긴 하지만 좀 덜 올라갔다. 또 요런 애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요런 애들 다 필요 없고 딱 요런 애들만 보면 되는데 같이 묶어서 보는 건 맞아요. 관련주를 볼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같이 핵심주 위주로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JCI는 시스템은 왜 그러냐면 이 PC 부품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까 JCI 시스템도 오늘 오른 겁니다. PC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쪽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 그 대신 오늘 서울옥션 공시 나왔잖아요. 단일가 거래 들어간다고 공시 나왔죠? 여기 보면 서울옥션 급등해서 단기 과열 종목. 그럼 이런 애들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종목도 있다. 근데 제가 후발주로 요런 애들이 좀 빠지면은 좀 한번 타이밍은 올 것 같다. 그죠? 갤럭시 SM은 SM이 1위 주주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시간이 30분 가야지. 오늘 또 이것저것 증시 일정을 앞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30분 조금 넘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시장이 개화기이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 요 파동이다, 요 파동. 근데 마지막, 요 눌림목을 한번,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하락할 때 좀, 이렇게 관심주를 좀 실적이 되는 주식들 위주로, 그죠? 실적이 되는, 적자 기업 하지 말고, 실적이 되는 주식들이 이렇게 좀 2차 파동에서 눌림목이 올 때는,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왜냐면 마지막 파동이 연말 연초에, 요게 마지막 파동이 좀 여기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화이팅! 성공 투자하세요.